여기 창문 다 닫았어요? 옆에? 싹 닫으라고 하세요. 지금 밖에 시끄러워가지고. 여기 밖에 다 닫아야 분. 밖에 소름 들어. 뒤에 분들 다 닫으라니까. 야, 조심하고. 예, 창문 좀 다 닫아주세요. 반응이 안 돼가지고. 선생님 시작하면 말씀하세요. 바로 시작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DYBS 마을방송 정건희. 유선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안녕하셨어요. 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8월 한 달 또 무더위와 폭우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내셨나요? 자, 요즘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평안한 또 평온한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기원드리고요. 자, 저희가 본격적인 방송 전에 우리 시청자들께 드릴 풍성한 선물 광고부터 드릴게요. 저희 이 화면에 저희 선물 뭐 혹시 보이시나요? 앞에 보이시죠? 네, 라면도 오늘은 있고. 좀 풍성하게 아, 예.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라면 세트, 군산 짬뽕 라면 세트도 있고요. 또 우리 군산 문화재 야행에서 제공하는 우산 그리고 텀블러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댓글과 또 질문 달아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방송 중간에 댓글 소개하고 저희가 선물 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우리 친구들 초대해서 또 선물 받게 해주시면 더 가능성이 클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일단 네. 저희 방송 안내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친구 초대해서 함께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부터 이 라면이랑 PPL 광고 때문에 분위기가 확 올라왔으면 좋겠는데요. 네, 올라왔을 거라 기대를 하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 첫 번째 코너는요, 영미의 인생 가게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을 만나서 또 저희에게 소개시켜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박영미 기자님,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교차로신문 박영미 기자입니다. 아, 네. 네. 자,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는지. 저는 네. 이번에 신영시장을 다녀왔는데요. 네. 오늘 분위기가 시장처럼 북적북적하네요. 네, 오늘은 함께하는 친구들도 지금 많이 파티 있고요. 준비도 하시고 네. 밖에는 지금 군산 야행이 열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월명동이 갑자기 시장처럼 막 북적북적 네. 활기가 넘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축제 한복판에 있다고 봐도 맞습니다.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지금 네. 방송하는 공간이 월명동 한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밖에 야행이 시작됐고 달그라 청소년들도 또 곧 내일 모레부터 그 프리마켓을 해요. 어려운 사람 네. 돕는다고 네. 활동하는 것 때문에 준비가 굉장히 분주하게 이루어지고 네. 있습니다. 네, 프리마켓을 위해서 네. 지금 친구들이 쿠키를 굽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냄새가 너무 좋아요. 배고픈데. 네, 네. 자, 저는, 진행해 주시겠어요? 대목을 앞두고 유독 바쁜 생선 가게를 다녀왔어요. 네. 네, 그래서 바쁘죠. 40년 전통의 2대째 하시는 곳인데요. 네. 바로 유진상해라고 합니다. 이곳은 부지런한 어머니를 닮아서 깔끔한 생선 손질은 물론 국산 천일염을 사용해 간에 딱 맞는 생선으로 팔기로 유명한데요. 네. 특히 사장님 얼굴이 좀 이따 나오시겠는데 생글생글 웃는 얼굴하고 명랑한 목소리가 유독 그 신영시장의 활기를 더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김수호 대표님 아름답게 만드신 영상 한번 보시고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진상해에서 여러 가지 방건조 생선을 판매하고 있는 백유선입니다. 저희 가게는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반건조 생선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종류는 뭐 조기, 각대, 붕장어, 장대, 놀래미, 병어, 홍어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다양하게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때마다 조금씩 들어오고 빠지고 이제 이러는데 거의 고정적으로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좀 추석 전이라 이제 추석을 준비하는 단계다 보니까 좀 많이 바빠요. 오늘 저희 신영시장에서 유진상에 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다 알 수 있는 맛있는 방건조 생선 가게라고 우리 언니, 오빠, 엄마, 동생들이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 가게 항상 애용해 주세요. 그러시네요. 네, 네, 밝으시고. 많이 이용해 주세요 하시는데 네. 얼굴에 그냥 거의- 행복함이 가득하신 것 같아요. 거의 6시 내 고향 보는 듯한 느낌. 아, 맞았어요. 네. 네, 어쩐지 많이 본 것 같은 그러니까. 화면의 느낌이. 그러니까 시장에서 일하는 네. 게 이게 생선 다루고 하는 것들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렇게 밝고 환하게 일하시는 모습은 저는 오랜만이에요. 저도 네. 그 취재 가가지고 놀랬어요. 밝은 기운을 전달받고 온 느낌이었거든요. 너무 유쾌하게 일하시고 네. 그냥 생글생글 웃는 모습이 아직도 네,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러면 유진상해가 어떤 곳인지 한번 네.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제가 네. 영상으로도 봤긴 했지만. 네, 유진상에는 40년 전 도깨비 시장, 지금 새벽 시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지금도 하신대요. 지금도 새벽 4시에 일어나셔가지고 어. 도깨비 시장 먼저 가셨다가 신영시장으로 오신대요. 그래서 지금 신영시장은 20년 전부터 여기에 자리를 잡으셨다고 하고요. 취급 생선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방건조 생선, 박대, 강고등어, 우럭 안 하고 지금은 한참 바쁠 때인데 아무래도 추석 대목을 앞두고 박대하고 조기가 네. 잘 팔리고 있었고요. 직접 그 간을 치세요. 그래서 이 집 생선이 유독 맛있다고 오시는 단골들이 40년이니까 어마어마하시겠죠. 그래서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유독 비싸진 국내산 천일염 그거를 항상 여기 마대 자루가 한 6자루가 있는데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걸 쓰신다고. 그래서 그 천일염하고 간 치는 거는 그 노하우는 어떻게 배울 수가 없겠죠. 이게 네, 딱 적당량 그렇죠. 이 손에 딱 움켜주셔가지고 뿌리는 건데 그렇게 뿌리시고 다시 깨끗이 씻어서 얼음으로 또 담궈가지고 깨끗이 친 다음에 최근에 건립된 그 친환경 생선 건조장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잘 말리신 다음에 건조하시고. 예. 네. 네, 그게 너무 깨끗한 시설이라 좋긴 하는데 다리가 좀 아프시다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2층이거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는 그래도 게. 네. 좋은 생선을 깨끗하게 말려서 손님들한테 주니까 손님도 만족하시고요. 그리고 유진상의 인기 비결은 그 철저한 원산지 표시. 그리고 100% 국산 천일염. 네. 그리고 깨끗하고 깔끔한 손질. 그리고 그 손질하는 거를 다 볼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넓은 공간에서 하시니까 손님. 그리고 간치는 비법. 그리고 좀 생선 가게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간친 생선은 그러니까 생선 자체를 잘 안 먹는데요. 그런데 이곳 그 아까 백유선 사장님은 당신이 친 생선을 매일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네. 매일 구워가지고 그리고 구워서 먹어보면은 간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본인도 확인이 되고 그래서 당신이 친 그 생선이 가장 맛있다. 예, 라고서 자기는 너무너무 좋아해서 매일 먹는다고 자랑하시게 자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네. 우리가 저희 남자여서 그런지 자주는 가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이 시장에서 이렇게 건어물 팔고 생선을 파는 곳에 항상 저는 좀 찝찝한 곳, 좀 지저분한 곳, 네. 소금도 막 그냥 뿌려져 있는 곳,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좀 약간 잘못된 생각들인데, 네. 근데 지금 기자님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보면 전혀 다르거든요. 소금도 가장 깨끗하고 우리나라 천일염에 네. 깨끗하게 손질돼 있고, 네. 그리고 방건조에 이렇게 비법도 따로 있을 네. 정도로 하는 부분이어서 네, 네. 신뢰가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독 여기는 손님이 좀 많으신데 아, 또 이렇게 그 인정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거는 한 손님이 한 20만 원어치 선물 세트를 주문하고 가셨는데 엄청 오래된 단골이래요. 네. 그런데 이제 그냥 가시는데 그냥 못 가게끔 조기를 좀 주려고 봉다리에 담아놨는데 그걸 놓고 가시더래요. 남는 장사 하라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마음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은 어떻게든 줘야 하니까 가신 손님을 쫓아가가지고 봉지를 건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신양시장에 정말 그 뭐랄까, 시장의 정의죠. 네, 그 인정을 느낄 네. 수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일반 큰 그 기업에 느끼지 못하는 네. 시장만이 그렇죠.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둘이- 시장을 그런 두 분이 의미에서 싸우고 찾기도 계시는데 하시고. 절대 싸우는 상황은 아닌데 서로 막 이렇게 막 실랑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2대째 하고 네. 계신다고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네. 40년 전이면은 지금 백유선 사장님이 큰 딸이신데 네. 지금 48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니가 생선 가게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이제 쪼그려 앉으셔가지고 생선 이제 잘 손질하시고 간치시고 했잖아요. 그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보고 많이 도와드렸겠죠. 아무래도 큰 딸이니까. 저도 네. 큰 딸이라서 큰 딸 마음을 잘 아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대를 이어서 이렇게 장사를 하겠다는 마음은 없었고요. 도와주다 보니 이렇게 됐고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다리를 수술하는데 그냥 준비 없이 바로 입원과 동시에 수술을 하시게 됐대요. 그래서 장사하려고 그 띄워놓은 생선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놀릴 순 없고 해서 본인이 어머니 입원해 계신 동안 이렇게 생선을 파시다가 그게 1년, 2년, 10년, 20년이 되신 거예요. 네, 그래 지금은 이제 장사가 이제 규모가 커져가지고 네. 남편분과 같이 조금 크게 그 생선을 팔고 계신다고 해요. 예. 저는 사실 유진상해라고 해가지고요. 딸 이름이 유진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둘째 네. 딸이 유진인데요. 네. 제가 그것도 여쭤봤어요. 너 큰딸 이름이 백유선이잖아요. 네. 근데 왜 유선상해라고 안 했냐 했더니 발음이 좀 이상했대요. 원래 보통은 큰딸 이름 많이 하거나 아들 이름 많이 하는데 네. 유선상해, 유진상해가 더 발음하기 좋아가지고 별 뜻 없이 그냥 유진상해로 했고 네. 큰따님도 크게 불만이 없으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마 이제 가게가 이름이 그러면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서 네. 질문을 드렸고요. 네. 처음에 이제 뭐 어머님 옆에서 네. 그렇게 이제 곁눈으로 장사를 배우셨겠지만 본격적으로 하시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어머니 진짜 입원하시고 재활하시고 이게 좀 오래 걸리시잖아요. 한 1년 넘게 걸리시는데 이제 시장에 젊은 사람이 오니 28, 9살 때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젊은 사람이 오시니까 막 시장에서는 할 소리 안 할 소리 많이 하셨나 봐요. 또 좀 그게 이제 좀 상처도 되셨고 네. 근데 이제 유독 좀 거슬렸던 거는 똑같은 생선인데 어머니한테 사야 맛있다. 어머니가 간치고 어머니가 준 게 맛있는데 네. 그 따님이 있으니까 이제 그게 좀 못마땅한 분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게 네. 한 5년 걸리셨대요. 네, 자리 그렇게 잡기가 잡는 그러면 게. 5년이나 네. 걸리셨네요. 보통 창업한다고 하면 1, 2년 이렇게 하고 도중에 포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5년 동안 꿋꿋이 버텨내시고 이제는 젊은 사람이 하니까 더 믿음직스럽다. 그런 말을 듣는 경지까지 오르신 것 같아요. 네. 대단하시네요. 네. 네.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 다 생물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판매하기도 하고 지금도 시장에서는 또 그렇게 팔잖아요. 근데 반건조 생선이기도 하고 또 이곳은 다른 곳과 다르게 진공포장 기계도 있다면서요. 예. 지금은 네. 조금 대중화되긴 했지만 초창기 때는 진공포장이라는 게 별로 없었잖아요. 네, 시장에서도 그렇게 판 거는 네. 제가 네. 못 봤거든요. 네. 네. 어머니 때는 이제 시도조차 못 하셨는데 네. 이제 전국 택배 시스템도
젊은 감각으로 이제 도입을 아, 하셔가지고 역시 젊으셔서. 네. 그리고 진공 포장을 하시게 됐대요. 근데 이 진공 포장이 정말 생선 장사 해보면 알겠지만 손이 많이 간대요. 열었다가 진공 다 빼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하나라도 더 팔아야 되는데 진공 포장을 도입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도입하고 진짜 감동받았다고 손님 택배를 받으신 분들이 감동받았다고 전화까지 와서 다시 재주문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단골이 전국적으로 좀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단골이 꼬리 물기를 하면서 네. 보통 좋은 생선은 선물로 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물 받으신 분이 다시 이쪽으로 유진상해로 전화 오셔서 자기도 다른 분한테 선물을 전달해주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진공 포장하고 전국 택배 시스템을 이제 유선 씨가 착착착 알아서 하니까 이제 손님이 확연히 달라졌죠. 예. 유선 씨 손님이 더 많아지는 걸로. 네. 자꾸 유선 해가지고요. 네.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요. 아, 유선 네. 주잖아요. 이름하면 네. 제가 좀 힘들거든요. 그렇죠. 요즘 들어서. 네. 하여튼 제 이름이 비밀인데요. 네. 하도 신문이 많이 나와가지고 고민이 예전에는 많았어요. 자부심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때도 반반이었습니다. 그러셨어요? 저는 한창 컬링 때 잘 나갔었죠. 그렇죠. 많이 불렸던 이름이었죠? 많이 불렸어요. 좋은 의미로 많이 불려가지고. 네, 맞습니다. 다행입니다. 저희가 갑자기 이름 얘기로 넘어갔는데, 이제, 다시 돌아오면, 이 사장님의 네. 이제 원동력이 네네. 뭐 자녀분이시라고요? 네, 네, 저희 자녀분이 세 시장분들 분이나 만나면은 있으시네요. 아무래도 더우면 더운 대로 일하시고 이제 추우면 음. 추운 대로 다 일하시니까 아무래도 여쭤보는 게 삶의 원동력이 무엇이냐, 열심히 사는 이유는 예. 무엇일까 그렇죠. 항상 물어봐요. 그러면 유선 씨 어머니도 그랬듯이 유선 씨도 세 자녀가 있거든요. 세 자녀 생각하면서 막 한박 웃음을 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딸은 홍콩에서 요리사 일하고 이제 작은 딸도 이제 일을 하고 그리고 아들은 아직 대학생이래요. 그러니까 네. 열심히 일해야 될 부모로서 일해야 될 원동력이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은요. 네네. 그 사장님이 지금 오랫동안 신영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이렇게 신영시장을 떠나지 않으시는 네.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신영시장의 장점은 네. 외지 사람들보다는 그 지역민들이 많이 찾는 시장이기 때문에 더 그 시장이 물건이 좋고 값싸고 또 애누리와 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장님이 이제 보면은 어르신들이 오면은 자식들 용돈 준 걸로 갖고 오시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면은 최대한 거기에 맞춰가지고 네. 넉넉하게 드리려고 하는 게 있으시고요. 좀 조금이라도 덜 남겨도 챙겨주려고 하는 그런 정이 있는 시장이 신영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직접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네, 오랫동안 시장에서 장사하셨기 때문에 더 신영시장에 애착이 있으실 거고, 네. 그리고 제가 그 인터뷰 끝나고 시장에서 장을 봤어요. 신영시장에서. 네. 근데 진짜 오징어가 5마리에 10,000원. 그래요? 오징어 요즘 비싸잖아요. 네, 저는 대형마트에서 3마리에 10,000원으로 봤거든요. 근데 5마리 10,000원, 조기는 10,000원어치 이만큼 봉다리 가득 담아주셨는데 네. 10,000원. 네, 예쁜 사람만 그렇게 싸게 주는 건 아니고요. 제가 다른 데도 이제 구경을 했더니 네. 네, 정말 쌌어요. 정말 진짜 한 5만 원만 들고 가면 양손 가득 봉다리를 채우고 올 것 같아요. 네. 이번 명절에는 시장을 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시장에 진짜. 당연히 오셔야죠. 예. 저도 한번 네. 가봐야겠습니다. 네. 전통시장이 예전과 다르게 많이 달라졌어요. 네. 네, 맞습니다. 신영시장뿐만 아니라 그 앞에 공설시장도 마찬가지이고요. 특히 신영시장은 아까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친환경 생선 건조장이 작년에 이제 문을 열었잖아요. 예. 정말 깨끗하게 건조된 생선을 사실 수가 있어서 네, 올해 명절에도 시장을 많이 애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 이용하게 되면 그 나라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쿠폰 같은 거 지원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온누리 상품권도 사용하실 네. 수가 있고요. 아직 쿠폰이 내려왔나요? 얘기는 못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런 정보가 있으면 네. 네, 나중에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제가 알기로는 뭐 르네상스 사업단에서 한 번씩 이벤트도 많이 하고 네. 5,000원 쿠폰 주는 것도 네. 들었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명절 앞두고 네. 전통시장에서 다양한 프리마켓 체험도 진행을 예정이고요. 예. 네. 아직 저희가 확정은 아니어서 말씀을 못 해드리지만 명절 앞두고 저희가 다양한 또 행사도 진행할 네. 예정에 있어요. 네. 네, 있어요. 그 네. 우리 그 PD님 작가님은 찾아보실래요? 제가 알기로 지금 나라에서 너무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아. 네. 시장 상품 사면은 20%인가 얼마인가를 싸게 쿠폰인가를 해서 네. 아, 이렇게 그러면 개인당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내려보낸다고 제가 이번에 기사를 동행세일 봤- 기간에 그럼 기사를 진행을 할 봤습니다. 예. 건지 한번 너무 물가가 올랐고 그리고 지금 아까 박 기자님 말씀하셨는데 생선이 그렇게 네. 좀 많이 줄지 몰랐어요. 네. 엄청 비싸거든요. 지금 꽃게도 수확량이 엄청 많아가지고요. 아. 1kg에 12,000원이라고 해요. 네. 미리 사놔야겠네요. 네, 생선이 5kg씩 좋은 든든하게 점은 사서. 네, 사서 냉동시켜서 네, 또 맞습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 가격이랑 음. 백화점이나 마트랑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고 맞아요. 네. 식당에서 저녁에 어제 그 생선 관련해서 저희 지인이랑 같이 밥 먹었는데 음. 하여튼 별로 안 나왔는데 한 2만 원 돈 했거든요. 아. 생선 몇 개 하고 하여튼 시장 가서 사야 한다는 거. 네, 이번 꼭 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장보기와 명절 선물은 신영시장이나 시장에서. 전통시장으로 아, 예. 가셔서 유진상이면 더 좋겠고요. 네. 네, 아, 제가 확실히 다녀- 오늘 홍보해 주시고 가시네요. 네, 오늘 홍보 전문가가 계셔가지고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아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명절 선물은 유진상회에서 또 신영시장과 명산시장, 지역시장을 좀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8월 영미의 인생가기도 오늘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꾸준함과 사람의 중요성, 이게 시장 분들 만나면 항상 그런 걸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꼭 빠지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시장 분들 만나면서 네. 가족에 대한 사랑이 아, 맞아요. 항상 들어가 계세요. 네. 특히 어머님들 나오시면 아이들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는 얘기는 제가 거의 지금 레파토처럼 알고 있거든요. 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래요? 아니, 저는 좀, 네. 좀 다른 얘기인데, 네. 제 인생은 제 인생이고, 니네 인생은 네 인생이야.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아이들 대학 갈 거 적금 붙고 있고 막 그러거든요. 아유, 어쩔 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네, 그럼에도 네. 하여튼 저 보고 있는 우리 아이들, 너희들은 20살이면 집을 나가야 한다. 또 나가면 네. 또 보고 싶고 서운하실 건데요. 그죠. 그래도 네. 하여튼 내보내려고. 아, 네. 자, 지켜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백 대표님 답을 들으면서 네. 저희 삶에 어떤 원동력인 주변의 가족들, 사랑하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저희 이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아, 예. 네. 넘어가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순서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마스크를 쓰니까 젊어 보여요. 예, 첫 순서는 그 두 번째 청소년과 순서가요? 아, 예, 두 번째 네, 죄송합니다. 두 번째 순서가 청소년과 기성세대 언어와 문화에 서로를 알아가며 세대 간의 거리를 줄여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코너입니다. 그 10대와 꼰대. 꼰대. 맞습니다. 네. 저희 이 코너 어디 가서 홍보 많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아는 척도 많이 합니다. 오늘 10대와 꼰대가 요게 다르더라. 뭐 이렇게 예. 하면서 네, 자, 그럼 우리 세 기대되는 분, 코너입니다. 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10대 꼰대의 고정 게스트 그리고 거의 마스코트 겸인 오로라 애니메이션 자치기구 대표 정민지입니다. 네, 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0대와 꼰대 변동 게스트 청소년 기자단 에펙트 이보은입니다. 네, 예, 6월에 나오신 김수호 대표님은 그 달걀학 마을방송 이진우 PD님으로부터 왕꼰대라는 소리를 들었고요. 7월 편재현 대표님은 중꼰대, 저는 원조꼰대를 맡고 있는 청소년자치연구소 오성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조 꼰대는 뭐예요, 근데? 원래 꼰대란 원래 말이에요. 꼰대였다는 거죠? 아, 저건 진짜 꼰대예요. 아, 근데- 그러세요? 근데 네. 이제 우리 꼰대 이거 그만하기로 해요. 너무 진짜 꼰대 같아요. 이제 레퍼토리를 바꿔 오시길 바랍니다. 다음 게스트분은 이제 꼰대 사용 금지. 일단 10대 아, 그러면 꼰대지만 코너가 이건 없어지는 거 이 아닐까요? 코너 이름이 10대와 꼰대예요. 아니 근데 이거 저는 왕꼰대고요. 저는 중꼰대예요. 저는 원조꼰대예요. 이거 너무 레퍼토리가 뻔하고 재미없지 않나요? 그래서 그렇죠? 꼰대예요. 그래서 꼰대인 거예요. 네, 그래서 맞죠? 꼰대면
꼰대도 변할 필요가 있다. 이제 다른 레퍼토리를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10대 네. 입장에서 그런 거죠. 역시 10대입니다. 근데 네. 우리 정민지 친구도 유심히 들어보면 꼰대기가 좀 있어요. 계속 가르치려고 하고 지시하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진행하려면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저희 일단 바로 진행해 볼 건데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과 시청자분들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3초, 그냥 가볍게 3초 한번 생각해보고 바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혹시 여러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생각하면 그 다음 떠오르는 단어는 혹시 무엇인가요? 일단 오성호 국장님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이게 오 생각나는데. 마이 갓. 아니 저도 그랬어요. 어떡하죠? 화석이시네요. 그냥 이제 저 땅 밑에 묻혀있는 화석. 아 그러면 우리 젊은 10대는 어떤 노래가 생각나시는 거예요? 이분 청소년이 뭔지 한번 말해볼까요? 아, 저는 오르라면 씨 전현무가 광고한 그 노래가 생각납니다. 맞아요. 네, 알긴 하는데 그 노래 잘 몰라요. 못 불러요. 음치라서. 맞아요. 오로나미 씨 아니면 이번에 가짜 사나이에서 이근대이가 하신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거죠. 네. 아, 하하하 자신이 아니라 이근대이가 나왔군요. 네. 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핫핫. 아, 그거는 포미닛 노래죠. 근데 아, 예. 그것도 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소리를 듣는. 아, 이건 제가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그렇다고 합니다. 아, 예. 뭐 사실 저도 포미닛 그쯤 시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할머니죠. 이렇게 너무 10대에서 멀어지는데 안 돼. 이런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주제가 노래와 패션인데요. 노래와 패션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일단 제 옷을 보시면 이 체크 무늬가 제가 오늘은 많이 준비를 못했고 저번에 과하게 준비를 해서 그런지 좀 초라하게 느껴지지만 이 옷이 요즘 유행하고 있는 하이틴 레트로계 의상이에요. 이 약간 좀 옛날 감성으로 돌아가는 그런 패션이 요즘 유행하고 있는데 혹시 이번 청소년은 어떻게 생각해요? 요즘에 이런 식으로 입은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요즘 그 영화 클로리스라고 체크무늬나 약간 좀 옛날에 그 고딕한 느낌이 드는 그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의 패션이 다시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다시금 이런 촌스럽다고 약간 좀 멀리하던 체크무늬나 아니면 이거 아가일이라고 하죠. 이런 예, 뭐라고요? 이런 마른 목걸로 되어 있는 아. 체크무늬를 전문 용어로 아가일 무늬라고 하거든요. 아가엘? 아가일. 네. 이런 게 원래 한 2010년대 들어와서는 촌스러워, 싫어 라고 배제되는 것이 다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떡볶이 코트 같은 것도 그렇고 네. 요즘 패션은 좀 이런 추세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아예 이어서 저도 몇 개 사진을 좀 준비해 봤거든요. 제 네. 고등학교 때 사진인데, 그 아마 저희 수학여행 가서 찍은 건데, 이제 하얀색 티에 겉에 이제 그 체크무늬 남방을 입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도 체크무늬가 유행했었는데, 1997년도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쯤에도 유행했던 게 지금도 유행하고 있다니. 그리고 그 하얀색 티가요, 이렇게 잘 안 보이실 텐데, 뭐라고 써 있냐면 T2R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텍스리버스라는 메이커였었는데 당시에 그 H.O.T라는 당대 최고의 가수가 입었던 그 메이커였어요. 옷 텍스리버스. 저게 한 5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반팔티 하나에.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H.O.T 굉장히 보온 알죠, 청소년 우리 혹시 친구는? 알아요? 보온 청소년 모른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세대 차이가 노래 몰라요? 네, 몰라요. 단지 널 사랑해. 이거 부르세요? 네. 어머. 앞에서 춤추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대 차이가 조금 느껴지는 그런 세대 차이가 조금이 아니라 많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보온 청소 중학교 패션도 좀 한번. 저는 그냥 편하게 입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냥. 근데 꾸미는 애들은 막 원피스 같은 것도 입고 학교 온 애들도 있고 짧은 핫팬츠 같은 거 입고 온 애도 있고 혼났는데 계속 입고 오더라고요.
혹시 복장 자유예요? 아, 저희 학교는 체육복이 없어가지고 사복을 입어도 뭘 안 하시거든요. 근데 너무 과하게 짧고 하면은 좀 잡으시긴 한데. 아, 저희 학교도 사실 그 3학년 대상으로는 복장이 자율이거든요. 저희는 실기를 해야 돼서 그런 건데, 요즘 참, 맞아요. 짧은 옷이 굉장히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크롭탑이라던가, 언더부비라던가, 로우라이즈 진이라고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바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많이 내려간 골반 라인을 걸치는 그런 바지를 로우라이즈 진이라고 하거든요. 요즘 그렇게 로우라이즈 진과 그 언더부비라고 이제 네, 많이 올라가 있고. 요만큼 되는 이런 거를 요즘 셀럽들이 많이 입어서 유행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노출이 과한 것 같아요.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가운데가. 그렇죠. 천이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좀 매장 가면은 천이 많이 모자라서 저렇게 만들었나 옷이 다 이렇게 짧은던데 네. 여성들 옷이. 사실 그렇게 짧은 옷이 솔직히 유행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좀. 근데 사실 꼰대 아니에요? 아니 근데 약간 꼰대 관점이 아니라 약간 좀 이렇게 짧은 옷이랑 이렇게 긴 티셔츠랑 가격이 1,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네, 오감이 부족해서 만든 건 아닌 걸로. 그러니까. 네.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민지 청소년하고 우리 보건 청소년에게 그 요즘에 유행한다고 하는 그 탑 뭐라고 하죠? 이렇게 가슴이 밑에가 보이는 그 지금 얘기했잖아요. 언더북이요? 네. 언더북. 북. 하여튼 언더북이라 가슴이 밑에가 보이는 게 유행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제가 직접 본 거는 이제 서울도 가끔 가잖아요. 근데 거의 많이 못 봤거든요. 근데 TV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것도 자막 처리하고 하여튼 이런 걸 나와서 아까 셀럽들이 하고 다니는 유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분이 볼 때는 그게 멋있어 보이세요? 저는 솔직히 좀 많이 과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노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가 더위를 되게 많이 타서 원래 노출을 되게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옷에서 탑도 많이 입고 약간 좀 약간 여기 쇄골 라인이나 거의 이렇게 보이는 나시 같은 것도 입고 다니긴 하는데 근데 그 사회 통념상 꼰대 같은 말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위잖아요. 그 중요한 부위가 좀 많이 노출이 되는 건 좀 많이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 그냥 민지 친구 꼰대 같은데 어차피 꼰대가 자기가 아니더라도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네. 그러니까 보통 여성들이 이렇게 방금 하는 말을 어른들이 많이 하거든요. 남보기 부끄럽다고 그 말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중요 부위란 말도 지금 되게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그리고 가슴 아까 원더북이라는 옷뿐만 아니라 핫팬츠인데 그거 찢어가지고 입는 것도 유행이에요. 맞아요. 제가 패션에 좀 관심 있어가지고 좀 들여다봤거든요. 그랬더니 핫패치인데 또 중요 부위만 살짝 낸 걸 다 찢어가지고 입고 다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그게 좋은 하부에 나오고만 그랬어요. 하여튼 우리 민지 친구는 꼰대로 보고 우리 보원 친구는 어때요? 아, 저도 진짜 꼰대 같은 발언 같긴 한데 좀 여매어 다녔으면 좋겠어요. 여미고 다녔으면 아니, 근데 여미고 다니면 본인의- 좋겠다고요? 네. 본인의 자유긴 한데 음, 근데 혼자 그러고 다니면 좀 쪽팔려서 그렇게 안 입고 다니는 사람도 꽤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애들도 있고 너무 꼰대 같은데? 이거는 꼰대라는 것보다 취향 면에서 조금 이게 다르게 보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두 분은 그런 여성분들이 이렇게 보이고 하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본인의 자유긴 한데 근데- 일단 그건 존중을 해줄게요. 그건 존중하되 나는 기분이 안 좋다. 나는 안 입는다. 제가 그럴 건 네, 아니니까. 그런 나는 그러고 거죠. 싶진 않다. 네. 본인의 자유. 하지만 상관하고 싶진 않다. 하지만 눈에 거슬린다. 이 정도? 자꾸 그쪽으로 좀 끌고 가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저는 분위기 좋아가지고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네. 제 주변에 입은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군산이 약간 좀 약간 지방 도시기도 하고 약간 좀 군산이 유난히 어린 약간 성인 그것보다 약간 좀 장년층과 노년층이 많은 인구수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르신 눈이 좀 있죠. 그래서 조심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그리고 네. 패션은 슬슬 끝내보고 노래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적혀 있는 걸 보면
대중가요나 노래를 언제 접했는지 물어보는데요. 사실 저는 대중가요를 그 유치원 5살? 6살 때쯤에 소녀시대의 지라는 노래 아시나요? 그 노래로 처음 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찌찌찌찌찌 하고 너무 반짝반짝 눈이 부셔 이 부분밖에 몰랐어요. 그걸 그냥 유치원에서 애들이랑 부르고 놀았어요. 저 때는요. 보온 청소년은 어땠어요? 저는 크레용 팝이요. 아, 그 전설이었죠. 점프. 네, 그 노래 유치원에서 친구들이랑 맨날 따라 부르고. 아, 거기 멤버 한 명하고 아까 전설의 H.O.T 그 문희준하고 결혼한 거 알아요? 결혼하셨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H.O.T는 우리 친구 부모님 세대 같아요. 나이 아 근데 보니까. 알아요 H.O.T. 알아요 이제? 네. 그래 아까 크레용팝 그 친구랑 결혼해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아 진짜요? 예. 문희준이랑 예. 네, 맞아요. 딸 네. 있지 않아요? 그저 그 딸인지 하여튼 아이는 있는 걸로 아는데 네, 거기까지 제가 네, 저 오늘 방송 재밌네요. 국장님은 언제쯤 대중가요를 접하셨는지? 저도 뭐 10대, 12, 3세 정도. 근데 저희는 가요 톱10이라는 노래가 저기 방송이 있었는데 그때는 트로트, 댄스 뭐 등등이 다 많았었어요. 발라드, 뭐 트로트. 그래서 김수희 씨의 애모라는 노래도 듣고 뭐 김정수 씨의 당신, 아까 뭐 서태지 노래라든지 뭐 등등등 되게 다양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저도 옛날 노래를 좋아해서 많이 듣는데 그 정도까지는 옛날은 아닌 걸로. 그리고 요즘 노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사실 요즘 노래하면 생각나는 게 혹시 뉴진스라는 그룹이 이번에 데뷔를 했는데 뉴진스의 가장 핫한 멤버가 민지라는 친구더라고요. 저랑 이름이 똑같고 생일이 한 달이 차이 나고 동갑이라서 기분이 좀 그랬어요. 약간 좀 그런 게 있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나랑 이름이 똑같아? 이런 느낌도 들었고 노래가 좋아서 저런 사람한테는 저런 재능이 있는데 왜 나는 저런 재능을 가지지 못했는가 약간 질투도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영업하는 뉴진스 어텐션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리고 보온 청소년은 혹시 요즘 어떤 노래 들어요? 저는 평소에 발라드 많이 듣습니다. 발라드. 네. 어떤 발라드? 이별 노래? 혹시 연애 다 헤어졌어요? 네. 헤어져서 발라드 노래 많이 듣는 거 인정. 아 근데 원래 자주 듣긴 했었어요. 저는 사실 발라드를 좀 안 좋아하는데 좀 발라드 노래가 약간 좀 제가 그 웨딩홀에서 알바를 했는데 웨딩홀에서 되게 발라드 노래가 많이 나오고 축가로도 많이 나와서 좀 많이 이제 국장님 요즘 노래 아시는 거 있으세요? 뭐 BTS 그 다이너마이트나 뭐 버터 이런 건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트렌디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잘 못 따라하더라고. 그리고 랩이 되게 유행하는 정도는 알고. 그리고 청소년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노래 여기 틀어놓고 막 듣잖아요. 그래서 따라 부르진 잘 못하는데 듣는 거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정도 하고 있고 저는 옛날 노래 많이 듣는 것 같아요. 확실히 90년대, 2000년대 옛날에 좋았던 거 많이 좀 듣고 요즘에는 복고라서 그런지 많이 TV에서도 하잖아요. 케이블 TV나 뭐 그렇게 좀 듣고 있는 것 같은데요. TV에서 옛날에 노래 틀어주는 거 생각하니까 혹시 무한도전에서 옛날에 토토가였나요? 그거 특집을 했었던 거 제가 한번 봤었는데 옛날 그 감성과 요즘 감성은 요즘 좀 다시 되돌아오고 계속 진행되는 것 같아요. 여기 대본에 써 있는 걸 한번 봤는데 국장님은 18번 곡이 뭔가요? 라는데 18번 곡의 의미를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좋아하는 노래인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의미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일 잘하는 노래를 너 18번 곡 뭐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서 무슨 의미인지는 저도 잘 그 모르겠어요. 혹시 요즘은 어떻게 해요? 예전에 그 꼰대 아저씨 아줌마들은 그 노래 이렇게 할 때 우리 18번 뭐예요? 이렇게 한번 하셔야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노래방 요즘은 가서. 노래방 가서 네. 그 건하게 취해가지고 요즘은 어떻게 해요? 그 가장 최애 곡을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노래방 못 간 지 한 3년 된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물론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코인 노래방 많이 하잖아요. 코인 노래방도 많이 갔는데 그 뭐지? 저는 그냥 노래방에 안 갔어요. 노래방 가면 걸릴까봐.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못 간 것도 있는데 그냥 좋아하는
근데 요즘은 그냥 그거예요. 너 뭐 부를 거야? 이런 것보다 그냥 조용히 예약하는. 아, 뭐 18번이고 너 최애곡 한번 해봐 이게 아니라 조용히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진짜 하기 조용히.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네, 딱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친구들이 있죠. 우리 민지 씨. 있어요, 많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로 좀 넘어가 주세요. 빨리 시간이 좀 많이 지체돼가지고. 그러면 우리 사연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사연을 사연 안 다음에 할게요. 그럼 네. 아껴놨다 할까요? 사연 상담은? 제가 지금 받은 대본에 그 학교 선생님들 이야기 있는데요. 그거 하고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사연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 예. 그럼 사연 하나만 빠르게 하고 넘어가죠. 자, 사연 1번. 학교 체육 선생님이 약간 옛날 분이시기도 하고 예전에 운동도 하셔서 말씀과 행동이 다소 격하시고 그러신데 여전히 과격한 행동이랑 언행이 고쳐지지가 않으세요. 좋은 해결책이 있을까요? 라는 사연인데요. 이 체육 선생님이 그 격하시고 과격하시다. 근데 이거는 그 과목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뭐 혈기왕성한 남자애들이랑 같이 있으면 그걸 주체하기 위해서 약간 과격해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때요? 그 만약에 선생님이 과격하게 막 욱박 지르고 요즘은 그러는 거 욕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저희 때 욕도 하시고 때리는 건 뭐 말도 아니고. 근데 요즘에는 체벌은 못 하잖아요. 체벌은 못 하는데 큰 소리 내시거나 막 욱박 지르시거나 과격하게 하는 분들 만나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참아요? 아니면 이야기를 해요? 참다가 어떤 애가 교장 선생님한테 말을 해가지고 한번 교장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뒤로 잘 해결되었었어요. 저희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군요. 뭐 교장 화내고 말 선생님한테 것도 없이 얘기하네.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자님 찾아가라. 대화는.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체육 선생님은 아니고 초등학교 6학년 때 다른 반 담임 선생님이셨거든요. 그 담임 선생님이 무섭고 엄격하시기로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그걸 너무 견디지 못한 친구들이 단체로 교육청에 신고를 해가지고 그 마지막 한 2달 남기고 담임쌤이 바뀌셨던 걸로 압니다. 그래요? 우리 때는 그냥 참았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래서 그냥 쌩까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는 맞았거든요. 그냥 이게 선생님의 은혜구나. 네, 원래 그러는 사랑의 거구나. 매구나. 그래, 일단 요즘은 그냥 교육장님 찾아가거나 교장선생님 찾아간다. 근데 이게 좀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는 조용히 해야 돼. 나만 넘기면 돼. 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런 걸 좀 밝히고 이런 잘못된 면을 바로 잡아야 돼. 라는 좀 인식이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좀 윗분들의 도움을 빌려서라도 그렇게 해결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우리 세 분 오늘 시간이 좀 돼서요. 오늘 소감 어땠는지 10초씩 한 말씀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럼 변동 게스트 먼저. 오늘 많이 스케줄이 바쁘셨나 봐요. 좀 계약도 하고 오랜만에 학교를 가다 보니까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희 방송이 피곤하진 않으셨죠? 재밌었어요. 잘 네. 할게요. 네, 태권도를 좋았습니다. 갈 만큼 에너지가 충전되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우리 다음 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이상한 꼰대 안 모셔오겠습니다. 근데 오늘 꼰대 어땠어요? 오늘 꼰대는 메인 MC님. 약간 좀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요즘 꼰대라고 달고 나오시지만 그냥 아는 게 옛날 거지. 약간 좀 제가 저번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생각은 꼰대가 아니다. 아는 것을 옛날 걸 아는 거고 요즘 거를 조금 모를 뿐. 약간 좀 배우려는 의지도 있고 그러면 꼰대라도 충분히 10대와 같은 의견을 가질 수 있다. 약간 이런 거를 요즘 십자 꼰대 방송을 통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꼰대엔 나쁜 꼰대만 있는 게 아니라 착한 꼰대도 있다. 그 착한 꼰대와 같이 배워나가다가 저희 십자가 꼰대 그거일 수도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얘기 들으면서 이게 나이와 관계 없는 것 같아요. 세 분도 보니까 우리 민지청소년도 꼰대스러움이라고 표현하는 의미에 부합하는 내용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나이와 관계없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오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0대 꼰대도 재밌었고요. 세대 간 이해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현님 10대 시절에 패션이 어땠어요? 저 그러지 않아도 생각해봤는데요. 저희 때는 청청 패션이 유행이었어요. 청청 패션이요? 네, 그래서 아래도 청바지 입고 위 옷도 그 뭐라 그러죠? 우리 청자켓이나든지
그런 거 입었었잖아요. 근데 요즘 맞습니다. 친구들도 그렇게 입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렇죠. 네. 저도 비슷한 세대 같은데 저도 이제 그런 거 입고 다녔는데 지금은 청바지가 제 청바지 되게 이렇게 딱 붙었거든요. 근데 네. 예전에는 거리를 제가 쓸고 다녔어요. 이렇게 통이 아, 이렇게 이게 커가지고. 통이 커가지고요. 네, 다 쓰고 다녔죠. 그런 기억이 그래, 나는데. 어른들이 한마디 하셨죠. 네. 청소하고 다니냐고. 그렇죠. 네, 네. 저희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우리 그 댓글을 댓글 한번 한번. 보고 갈까요? 한번 네. 보고 선물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선물 준다고 하니까 댓글 정말 댓글이 많이 많이 올렸어요. 달렸는데 네. 네, 많이 달렸네요. 많이 네, 그 달렸는데. 중에서 한번 아, 네. 제가 일단 유튜브 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6시 내 고향 킥킥킥 역시 맛있는 이유가 있네 이런 글이 쭉 있고요. 네. 그리고 요즘 바빠서 시장을 한 번도 못 갔는데 주말에 한번 가봐야겠네요. 10대 학군데 이름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일단 네. 저희가 중간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가 호명하시는 분은 댓글에다가 자기 이름이랑 연락처 정도 남겨주시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여기 달걀하게 찾아오시면 바로 선물 드릴게요. 우리 동그라미님하고요. 네. 오징어 볶음님. 이름 참 아름다워요. 자, 네. 우리 수산물 관련해 얘기해서 아, 그런지. 그러니까요.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님과 오징어 볶음님 그리고 태경님 이 세 분은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자, 축하드립니다. 네, 다른 조용하시다가 갑자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 선물 좀 많이 드려야 되겠네요. 네. 네. 라면이랑 많이 있으니까요. 많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다음 코너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멋진 두 분이 오셨네요. 예. 네. 다음 순서가 로컬 플레이어죠. 오늘은 네. 편재원 코너지님께서 멋진 청년 맞으시죠? 혹시 종교계에 있는 분들은 아니신 거죠? 자, 좀 이따가 화면 잡히면 제가 왜 이렇게 부럽지 않는 거 알거든요. 자, 청년 한 분을 스튜디오로 모시고 왔습니다. 우리 코너지기와 게스트를 차례대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두 분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한 달 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네. 네, 코너지기 편재현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또 그리고 굉장히 늘 볼 때마다 열정이 넘치시는 대표님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군산분들한테는 또 이제 배달의 명수로 굉장히 잘 알려진 올리고 컴퍼니 대표 한승재 대표님을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모시고 나왔습니다. 대표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올리고 컴퍼니 대표 한승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또 늘 했던 것처럼 또 대표님한테 또 궁금한 것들이 사실 있었어요.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 또 한번 또 여쭤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앞에서 소개 드린 대로 군산 이제 최초 또 배달 공공 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달의 명수라는 이제 서비스를 처음으로 구축하셨는데, 이제 서비스를 오픈하는 과정에서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부분들이 무엇인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일단 저희들이 처음 이제 준비할 때 온라인 소상공인분들도 좀 온라인에서 사업할 수 있게끔 다 플랫폼으로 담자라는 취지로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좀 매출 내기 어려웠던 분들 온라인에서 담자는 취지로 좀 시작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배달의 명수 전에 굉장히 또 그런 배달 어플 시장에서 사실 이제 사장님들이 굉장히 수수료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또 깃발꽂기라고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뉴스에서도 많이 다뤄지고 했었는데 지금 배달의 명수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방식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일단 이렇게 수익 구조 같은 걸로는 전부 다 군산시에서 이제 재원을 마련해서 소상공인들은 부담 없이 무료로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기존에 대형 그냥 이름을 얘기하자면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쿠팡이츠 이런 것들은 사업자들이 일정 수수료 그게 과도할 수도 있고 적당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런 수수료를 전혀 이제 지불하지 않고 군산시 소상공인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고 거기에 좀 더 첨언을 하자면 사업자들이 이런 메뉴를 가격을 수정을 변경하거나 업로드하거나 입점 신청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CS 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고령이거나 영세인 분들도 이런 모바일이나 이런 것들 쉽게 접근하기
쉽도록 좀 직접 안내해드리고 찾아가서 방문하고 가입 뭐 이런 회계 정산 같은 것들도 다 도와드리는 그런 업무들 함께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저희랑 사무실이 되게 가까우시거든요. 바로 옆인데 보면은 평소에도 지금 그런 이제 사업자분들을 그 사업장에 저희 공간에 모셔가지고 그런 뭐 CS라든지 관련된 교육들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시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뭐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렴하거나 없고 이런 서비스를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제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가장 어려운 부분일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이외에도 혹시 대표님 이제 이런 공공 서비스를 좀 운영을 하시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뭐 말씀하셨다시피 경쟁을 하려고 뭐 저희들이 사업을 준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똑같은 서비스를 하는 뭐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데들처럼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 한다든지 이벤트 한다든지 소비자들한테 혜택을 많이 드려서 취할 수 있는 그런 뭐 시장 매출 그런 포션이라든지 그런 걸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재원들이 좀 많이 확보되지 않아서 예를 들면 똑같은 매장에 똑같은 물건이라도 또 타 플랫폼에서 조금 더 저렴하게 살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가져와서 저희 배달의 명수에서 주문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재원 마련이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최근에 또 이제 배달의 명수 이외에 또 서비스를 확장을 하셨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 시장을 방으로라는 시장에서도 상품을 이제 배달을 해주는 서비스인데 이게 또 이제 노인분들이 직접 배달을 하시는 또 노인 일자리 창출이나 이쪽에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방이라고 하죠. 시장을 방으로라는 서비스 한번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존에 이제 뭐 배달의 민족이든 명수든 요기요든 이용하셨던 사업자들이 계속 이용하고 활용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주문을 직접 접수하고 확인하고 퀵을 연계해서 배송까지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대응을 할 수 있는 사업자들과 또 전혀 대응할 수 없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더 유독 이제 전통시장에 좀 고령이거나 이런 분들이 모바일 기기 작동이 미숙하거나 이런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보충해드리고자 저희들 이런 사업자 취지도 소상공인들 전문으로 지원하는 이커머스 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회사로서 또 사회적 기업으로도 지금 인증을 준비하고 있어서 이런 분들 전부 다 담기 위해서 이제 시장 안에 저희들이 좀 입점을 해서 기존의 뭐 네이버 동네 시장이나 놀장처럼 상인들이 좀 능동적으로 주문을 접수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저희들이 그냥 시장 입점을 해서 주문이 들어오는 것들 다 접수해드리고 집화장을 운영을 하면서 각 매장 다른 매장에 들어오는 주문 같은 것들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저희들이 또 집화를 하고 이런 우송 같은 것들도 공공근로의 이런 시니어 분들께서 직접 또 배송을 하고 뭐 기존에 다른 우체국 택배를 했을 때보다 더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배송 같은 수익 창출 그런 구조 같은 것들도 만들어서 지금 공설시장, 신형시장 이렇게 지금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집화장이나 이런 것도 공설시장에서 다 운영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공설시장 안에 저희들도 똑같이 이제 상인의 자격으로 입점을 해서 이런 근거리 배송 서비스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방에서 지금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 조금 뭐 좀 수요가 많고 좀 인기가 많은 제품 몇 가지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뭐 이런 밀키트에서부터 뭐 이런 계절에 따른 과일 같은 것들 저희들은 어떤 특정 상품에만 집중해서 팔자라기보다는 시장에서 우리가 이마트에 가서 장 보는 뭐 여러 가지 양파, 당근이든 내가 그날 저녁거리를 요리할 수 있는 장들을 전부 다 업로드해 놓고 본인 취향에 계획에 맞게끔 이런 것들을 한 바구니에 여러 가지 것들을 담아서 구매를 할 수 있게 좀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일반 뭐 이마트에 있는 것들 다 포함해서 그런 것들 저렴하게 장바구니에 담아서 좀 배송받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서비스를 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몇 시 이전에 주문을 하면 어떻게 받을 수 있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제 주변에 제가 이걸 굉장히 소개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일단 소개해 뭐 주시면. 배달의 명수하고 비교했을 때는 명수는 주문 들어오면 이제 그 사업자가 조리가 가능한 시간 그리고 배송이 가능한 시간 40분 내든 1시간 내든 이렇게 배송이 이루어지는데 이 시장 물건들은 또 뭐 양파를 바로바로 받을 필요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당일 저희들이 2시까지 들어온 주문에 대해서는 6시까지 당일 배송을 좀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집에서 받아서 저녁에 조리할 때 아니면 뭐 다음 날 그런 조리 계획에 맞게끔 준비할 수 있게 배송을 해드리고 배송비 같은 것들도 배달의 명수처럼 바로바로 가게 될 경우에는 배송비 레인지가 적게는 2,000원에서부터 많게는 뭐 7,000원, 8,000원까지도 지불할 수 있는데 저희 시장을 방어로 같은 경우에는 배송료는 2,000원으로 좀 제한을 했고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2시, 6시 그런 한꺼번에 모아서 한꺼번에 나가는 구조 때문에 배송비가 좀 저렴해질 수 있고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장점들이 있는데 뭐 아이폰이든 안드로이드 폰이든 시장을 방어로 이렇게 검색해서 한번 필요한 것들 이렇게 보시고 다운로드 하시고 주문하시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시장을 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소비자 입장에서 제가 지금 다 처음 듣는 소리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 듣는 분도 저 같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단 배달의 명수라는 앱이 있고 이거는 저도 사용해봐서 아는데 일단 그 배달의 민족이나 다른 어플처럼 음식 같은 거 할 때 사용하는 어플인 거고 맞죠? 그리고 지금 시장을 방어로 하는 어플이 새로 만들어진 건가요? 네, 새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군산 지역에 한해서는 이제 배달의 명수에는 일반 음식점이나 그런 거 위주로 좀 채워져 있고 전통 시장 위주로는 이제 시장을 방어로해 좀 플랫폼을 담았습니다. 두 플랫폼을 뭐 한꺼번에 서비스하기 좀 어려운 점이 이런 배송 체계라든지 저희들이 집화장을 운영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근데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이런 시장을 방어로 해 서비스들도 배달의 명수 이름 안에 들어가서 서비스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오픈 4개월 차 들어가고 있는데 좀 실험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지금 뭐 안정적으로 서비스하는 배달의 명수에 바로 태워서 하기에는 좀 부담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배달의 명수라는 어플은 돌아가고 있고 새롭게 개설한 게 시장을 방어로 하는 어플이고 이 시장을 방어로 하는 어플은 지금 지역에 있는 시장에 그 배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어 있는데 아침 저녁 맨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2시하고 6시에 집중해서 배달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2시까지 주문 들어온 것들은 저희들이 그 당일 오후 6시까지는 전부 다 배송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 2시 안에 아무 때나 배달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6시 안에 배달이 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좋은 거네요. 그러면 시장 물건을 이렇게 저희가 집에서 배송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는 가끔 어떤 거 시키냐면 그 시장에서 먹고 싶은 분식 있잖아요. 순대 뭐 이런. 그런 거, 뭐 잡채 이런 거요. 잡채. 네, 그리고 다 배달이 돼요. 그리고 집에서 이제 끓여 먹을 수만 있게 이렇게 주시는데 제가 가끔 시켜 먹을 때 뭐가 느끼냐면 양이 많은 거예요. 많이 주시는구나. 네, 직접 가서 저희가 먹는 것보다 배달을 시키면 국수를 시켰는데 국수 저 1인분 시켰거든요. 근데 한 3인분이 온 거 같아요. 1인분도 와요? 네, 정말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리해서 온 게 아니라 이제 조리해서 먹을 수 있게 재료가 해주시는데, 오는군요. 네, 재료를 배달해 주시는데요. 그렇게 많이 주시더라고요. 저희 이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역시 배달에도 정이 넘치는구나. 네, 그래요, 그랬었습니다. 네. 그 방금 뭐 말씀해주신 거에 첨언 드리면은 오프라인에서 시장 직접 방문해서 사게 될 경우에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덤의 개념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생닭 같은 것도 주문하시면 닭발이라든지 이런 생계란 같은 것들도 상인분들께서 많이 얹어서 주시곤 합니다. 네, 맞아요. 네. 네, 저도 이제 시장이 사실 문을 일찍 닫아서 그 뭐 이마트 그 쓱배송이나 뭐 이런 것들 자주 시켰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근무 중에 미리 시켜놓고 뭐 점심에 미리 시켜놓고 하면 저녁에 이제 마트에서 배송해 주는 것처럼 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또 대표님이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기도 하고 또 뭐 이제 사업가로서 최종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개인적인 목표나 좀 꿈이 궁금해요. 네.
일단 저도 태생이 군산이고 뭐 고향이고 이 지역에서 좀 자리 잡기를 좀 희망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뭐 배달의 명수나 이런 시장을 방어로 플랫폼을 좀 군산에 베이스를 두고 이곳 청년들하고 더 많이 채용해서 좀 전국에 서비스하는 그런 포메이션의 회사를 좀 만드는 것이 계획입니다. 예. 참고로 네. 근데 우리 대표님은 머리를 왜 깎으셨어요? 이제 뭐 또 뭐 이렇게 시위하거나 뭐 이렇게 저희 그런 거 전문이거든요. 사실 머리가 좀 이게 숱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매일 아침에 뭐 이쪽으로 넘겼다 저쪽으로 넘겼다 너무 신경이 많이 쓰여가지고 그냥 아예 잘라버리자. 제가 그 말씀을 여쭤보려고 했던 쪽이 아니라 네. 그 일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그 배달의 명수도 운영해야 시장을 방으로 또 하지. 이게 지금 수익 사업이나 이렇게 비통 기업에서 소상공 기업에서 만들어 가지고 창출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지금 지자체에서 운영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수익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라든지 이런 건 적극적으로 많은 지원들이 있으세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솔직하게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이 네. 있고요. 아까 예. 그 뭐 마케팅 재원이라든지 예. 뭐 더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저희 같이 근무하는 인원들의 예. 뭐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더 많이 충원하고 개선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고요. 배달의 명수가 100% 공공 플랫폼이다 보니 이런 수익 구조가 전혀 있지 않은데 제가 이제 100% 공공 플랫폼을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개선하고 부족한 것들이 느껴져서 예. 그런 요소들을 개선하려고 시장을 방으로 해 어떤 적정 상인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수수료라든지 그리고 뭐 광고를 통해서 올릴 수 있는 수익 그런 것들을 기능들을 넣어서 보완하고 실험하는 게 사실 시장을 방으로입니다. 예. 인력은 몇 분이나 일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9명 같이 함께 팀원으로 일하고 9명이 있습니다. 이거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요. 저기 방송 보시는 관계자분들 저기 지원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못 여쭤본 건 저분이 네. 빨간데 들고 이거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 지금 현재 그러고 있는 중이실까봐. 네, 너무 고생하시는 네. 것 같아가지고 지금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보완도 하고 싶은 분들도 있는데 이게 좀 많이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다는 것들이 좀 느껴졌어요. 아까 잠깐 얘기를 하다 그래서 일부러 좀 멘트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청에서 보신 관계자분들은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가 보더라도 전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례 같아요. 네, 이렇게 지금 같이 맞아요. 하고 있는 네. 특히 시장을 방으로 이런 부분들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사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되고 하려면 좀 실제 일하시는 우리 대표님 같은 분들이 좀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지역에 좀 지원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 가져봅니다. 예.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아니, 제가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있었어요.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두 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저희가 이 로컬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보면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도전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구나. 네. 우리 지역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청년분들이 나름 도전정신 가지고 네. 하는 아이디어나 생각들이 굉장히 재밌고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맞아요. 것들이 네. 좀 잘 기반이 되어서 서포트했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대표님 하셨던 지금 배달의 명수나 네. 시장을 방으로 이런 부분들은 네. 정말 지역을 살리는 상권 활성화에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제가 놀랬던 거는 뭐 그냥 저는 배달만 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CS까지 또 도움도 주고 고객 응대나 이런 거 다 해드리기도 네. 하고 움직이는 것 그걸 다 하신다는 거잖아요. 만나가지고 네,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네. 그래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이제 재원도 많이 필요하고 하니까 네, 그래서 아까 적절히 이제 뭐 통큰 지원해달라고 아, 예, 하신 제가 거. 그만 잠깐 드린 겁니다. 예. 네네. 뭐 소장님도 도전하는 거 있으세요? 전 도전하는 거 뭐 그냥 이것저것 하고 있고 이제 좀 네. 쓰던 책도 좀 마무리한 게 또 있고 있어서 네. 특히 달그락 이게 도전 자체예요. 지금. 아 맞아요. 도전 자체, 네, 도전 맞습니다. 자체고요. 음,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다음 순서는 이제 도전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우리 마을 이슈 따라잡기 코너죠? 예, 예. 네. 저희가 이전하고 다르게 지난 우리 시즌 3 넘어오면서부터는 마을 이슈 따라잡기를 우리 오성우 FD님께서 직접 나가셔가지고 우리 김수호 의원님과 네. 실제 촬영이랑 전반적인 내용들 만들어 오셔가지고 현장감도 넘치고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퀄리티도 높은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예, 오성우 FD님께서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래 오늘 모시려고 했는데 함정훈 감독님이 지금 한참 진행되는 군산문화재 야행 곳곳에서 활약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사전 녹화 후 이제 송출을 하게 되었고요. 네. 이제 보시면 더 가시고 싶겠지만은 오늘 내일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굉장히 야경이 아름답습니다. 밤 11시까지 진행되니까 함께 해주시고요. 먼저 영상 함께 보시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산문화재 야행 감독 함정원입니다. 야행을 2배로 재밌게 즐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리플렛만 잘 보셔도 2배로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우선 군산문화재 야행 재밌게 즐기는 방법은 우선 첫 번째 우리 행복 별빛거리 코스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장교, 조선은행 군산지점, 그 다음에 구일본 제18은행 군산지점, 구군산세관 본관이 문화재로 선정이 되어져 있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개막 공연이 조선은행 뒤쪽에서 개막 공연이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근대역사박물관 앞쪽에서는 정통놀이 체험과 우리 포토존이 이쁘게 준비가 되어져 있고, 이번 포토존에는 사진을 그냥 찍는 것뿐만 아니라 즉석 사진을 또 뽑아서 줄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선은행 뒤쪽에서는 다른 데서도 볼 수 없는 우리 군산의 무형문화재가 있거든요. 무형문화재 민살풀이춤하고 호남 넋풀이굿을 공연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미공연장 내에는 이제 무선 침선장이라고 해가지고 바늘을 통해서 이제 왕 의복을 만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여기서 침선장 자기가 만든 작품들을 장미 공연장에서 보여주고요. 장미 공연장과 근대역사박물관 사이길에는 여기 자체 해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마켓이 또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플리마켓처럼 운영이 되니까 야행 관련된 이제 상품들을 또 구매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는 실제로 우리 군산에 있는 문화재들을 활용을 해서 비누 만들기 체험이 여기에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함께 체험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사랑의 달빛거리는 여기 있는 녹색거리예요. 이 녹색거리에는 구 조선 식량연장 군산 출장소, 그리고 군산 구 남조선 전기 주식회사, 그리고 군산 구 조선 운송 주식회사 사택,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점 관차까지 이제 여기 녹색거리에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운영본부가 여기 있어요. 이 운영본부는 정말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야행을 참여하셨던 모든 프로그램들이랑 상품들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여기 운영본부예요. 운영본부는 이제 남조선 전기 주식회사 바로 앞이라고 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시거든요. 초원사진관 앞에 사거리, 거기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바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의 달빛거리는 이제 연인들이 즐기기 코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선 식량연장 주산 출장소 앞에는 라디오 부스가 운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곡, 내 사랑하는 연인에게 신청해주고 싶은 신청곡들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똑같이 이제 포토존이나 사진 찍는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레이저를 활용하는 화려한 이제 포토존이 또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쭉 오다 보면은 공연장이 여기 문화재 답사 코스 그 남조선 전기 주식회사 안쪽에 공연장에 또 비치가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서도 연인들이 듣기 좋은 사랑스러운 노래들이 여기 공연으로 또 펼쳐집니다. 다음 이제 희망 상생거리는 이제 파란색 부분인데요. 여기 파란색 부분은 이제 군산 지역 내에 있는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C코스에는 문화재가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과 동국사가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요. 뒤쪽에 보면 말랭이 마을이라고 해서 6명의 작가분들이 야간 늦게까지 작가실을 오픈을 해서 자기들이 만들었던 작품과 그리고 마술 공연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식 가옥도 여태까지 안에는 잘 못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때 야간에 문을 열고 인원 조정을 하면서 여기 안에까지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스 내에 보면은 지역 그 상인들이, 소상공인들이 문을 열고 판매하는 마켓이 또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군산에서 생활문화예술 동아리나 예총 이런 예술단체에서 공연을 하는 곳이 여기 항쟁관 뒤쪽에 있는 특설 공연장에서 공연을 할 겁니다. 그리고 동국사까지 쭉 가다 보면 동국사에서 이제 그 등 만들기 체험이나 이런 동국사에 어울리는 그런 체험거리들도 여기에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거리는 가족들과 연인들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야행을 즐기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벤트 참여하셔서 운영본부에서 상품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야행이 어딘지 알기 위해서는 청사초롱만 보시면 되세요. 야행길엔 청사초롱이 있는데 그 청사초롱 보러 한번 가보실까요? 네, 지금 이곳은 초원사진관입니다.
우리 초원사진관 인근에 이제 남조선전기 주식회사가 있어서 거기에 운영본부가 있고요. 우리 야행을 즐기기 위해서는 청사초롱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위에 보면 청사초롱이 있는데 이 청사초롱을 따라오면 야행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조선전기 주식회사 이쪽 길은 이제 비코스 사랑의 거리예요. 그래서 사랑에 관련된 포토존과 그리고 운영본부 그리고 여기 공연들이 다채롭게 준비가 될 거고요. 사랑하는 연인들과 같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가실까요? 저쪽에 보시면 이제 회색 간판이 있는데 이 회색 간판이 있는 모든 건물들은 전부 다 문화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행길에 오시면서 이 건물이 문화재인가 아닌가 하실 때는 저 간판을 보고 이게 문화재구나 하고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문화재를 거점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들, 공연들, 전시들이 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쪽에 오시면 미디어 타워라고 엄청 큰 스크린으로 우리 군산에 있는 문화재들 뿐만 아니라 군산의 아름다운 전경들도 같이 볼 수 있는 미디어 타워가 설치가 될 거고요. 네, 이쪽으로 오시면 우리 운영본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곳, 그리고 답사 프로그램, 그 다음 체험과 공연 프로그램들이 이쪽 길에 또 설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제 원픽으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저희 원픽은 구조선은행 군산지점입니다. 우리 군산지점은 예전부터 이 자리에 있었던데 다들 아실 거예요. 옛날엔 여기가 레스토랑, 나이트, 그리고 그런 시설로 쓰는데 사실 알고 보면 예전부터 있었던 우리의 문화유산이었습니다. 안쪽으로 한번 보실게요. 보면은 이제 건물도 엄청 높게 2층으로 되어져 있는데 실제 이 건물은 은행 건물이다 보니까 엄청 두꺼웠대요, 벽이. 그래서 이 안쪽도 우리 야행 때는 이 안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외관도 이쁘게 되어져 있는데 야간에는 그렇게 경관 조명이 이쁠 수가 없습니다. 야간에 꼭 오시고요. 자, 한 번 더 앞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문화재 야행은 문화재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거인데 여기 보시면 회색 간판이 보이실 거예요. 이 회색 간판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문화재고 이 문화재에 대한 설명들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행 기간에 오시면 여기 안에를 들어가 볼 수 있는데 우리 더운 여름날에 여기 시원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문화재를 보는 것도 좋잖아요. 그때도 다 개관이 돼 있으니까 그때 같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조선은행 군산지점은 지금 여기 근대 건축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전에 지어졌던 건물들 그런 모형들이 이제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사진들도 이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실제 보시면 우리 군산의 근대 역사가 엄청 많이 활발하게 보존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보존이 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보존되어 있는 것을 사진으로 해서 이곳에서 전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었던 남조선 전기 주식회사 건물 보이시죠? 네. 이 건물이 말 그대로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었는데 이 건물도 결혼식장으로도 했었고 전력회사로도 운영도 했었고 건축회사까지도 이렇게 계속 변경이 되다가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돼가지고 이제 저희가 여기서 문화재 야행할 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대 시대 때 조선은행이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 군산의 조선은행은 이렇게 항구 쪽에 항구에 있는 도시 쪽으로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조선은행이 지어졌었습니다. 지어진 이유는 약간 마음 아픈 이야기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수탈에 관련돼서 선박이 나오고 그러면서 금융 쪽으로 이쪽이 되게 활발하게 운영이 됐었어요. 그래서 조선은행뿐만 아니라 18은행 그리고 세관까지가 다 이쪽 라인에 있었던 것도 항구 쪽으로 해서 계속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지금 이곳에 은행, 건축, 금융 쪽으로 많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군산문화재 야행은 야경이 정말 이쁠 거예요. 여기 해망굴, 군산세관, 18은행, 구조선은행, 그리고 뜬다리 부두까지 저녁이 정말 이쁘니까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꿀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벤트 엄청 많아요. 하나만 설명해 주실래요? 그 중에 5,000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 가져오면 쌀로 바꿔주세요. 집중해서 보게 되는 영상이네요. 네.
영상이 지금 끝난 건가요? 네. 네. 아, 예. 참 집중해 보다가. 너무 잘 만들었죠? 네.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어제 그 조선은행 바로 뒤편에 있는 그 무대 갔다 왔는데 그 큰 나무가 있어요. 네. 그 나무 밑으로 오래된 이렇게 나무에. 군산문화재 야행에서 조명 달고 했는데 기가 막혀요. 너무 멋있고요. 지금 바로 가세요. 그리고 청서초롱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까 낮에 저희가 찍었는데 밤에 가면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게끔 쭉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너무 예쁘고요. 마지막 하나, 좀 이거 이벤트 끝났을 것 같은데 영수증 5,000원짜리 가져가시면 선착순 300명한테 쌀 준대요. 네. 어제, 오늘, 내일까지. 아까 오늘은 살짝 말씀해 주신. 네, 마지막 얘기한 거 놓치지 말고 네. 가십시오. 네. 예, 하여튼 오늘 감사합니다. 다 오셔보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해서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세부적인 내용들 잘 알아서 야행 잘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오늘 8월 달그락 마을 방송의 모든 코너가 마쳤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선물이 남아서 네. 선물을 댓글 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네, 댓글 좀 뽑아주세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페이스북에는 몇 분이도 올려주셨는데요. 시장을 방으로 처음 들어봤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4개월 차인데 홍보가 부족하긴 했나 봅니다. 이렇게 올리신 우리 지훈숙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축하드려요. 네, 그리고 우리 유튜브에도 여러분들이 좀 올려주셨는데요. 아까 조씨님이라고 계세요. 조씨님 이름이 다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동그라미 오징어 볶음 조씨님 뭐 많이 계시는데 네. 조씨님이 방송 끝나면 꼭 구경 가야겠어요. 이렇게 올리셨고요. 그리고 조용주님이 최신 유행 와이드 팬츠 아까 그 앞에 우리 10대 학부인데 네. 했던 그때 이야기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조용준님하고요. 그 조씨님 선물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앞에 페이스북에 지은숙님 그래서 네. 세 분까지 해서 오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아, 저요? 네. 저는 이렇게 달그락 마을 방송에 사실 다른 지역에서 보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다른 네, 지역에서요? 네, 다른 지역에서 그러셨구나. 뭐 서울에서도 본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방송도 있어요? 지방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요. 제가 그랬죠. 네, 군산에만 있어요. 맞아요. 네, 어디에서도 따라할 수 없는 우리 군산 달그락 마을 방송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참 많아서 시켜만 주신다면 앞으로 계속하고 싶은 그런 마음. 네, 늘 감동도 있고 저희가 배우는 것도 많고 그런 방송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최근에 그 우영우라는 드라마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네. 거기 그거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매일 글 쓰잖아요. 글 쓰는데 페이스북에다 우영우 관련 글을 올려놨는데 네. 제가 페이스북 올려서 많이 클릭돼 좋아요 누르면 한 200~300개 눌러지는데 이건 800개가 넘게 클릭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참 같이 공감이 크구나. 근데 그 중에 이 친구가 자폐 장애를 그렇죠. 가지고 있는 네. 친구잖아요. 되게 어려웠는데 마지막 이 말을 하거든요. 제 삶은 이상하고 별나지만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도 우리 시장에 계셨던 우리 소상공인분도 오셨고 네. 그 생선 관련 가게 사장님도 오셨고 또 그걸 만들어서 어플 만들고 해서 이 지역을 알리려는 젊은 청년 그렇죠. 이야기도 들었고 네. 우리 청소년들 삶의 이야기나 예전에 이야기 나누면서 우영우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들 별난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별나지만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네.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KBS 정리하시고 이후에도 다 삶에 대한 가치 있는 일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분들 그래서 저희 나오는 모든 분들이 우리 지역의 네. 이웃들이기도 하지만 이런 가치 있고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네, 좋습니다. 저희 멘트 마지막 마무리 멘트가 너무 좋은데요. 그래요? 네, 기억에 남는 그런 멘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저희 달그락 마을 방송은요, 이렇게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방송이 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소식
소식과 함께 또 사람의 이야기들을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들어가서 청소년 자치연구소 검색하신 후에요. 알림, 구독, 또 좋아요 눌러주시면 방송마다 저희가 알림이 뜨거든요. 네, 그래서 방송 시청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시장 상인분들이 계속 나오시잖아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도 살리기도 하지만 또 르네상스 사업단이라고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네.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지원도 같이 함께 하면서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역 시민들이 알아야 할 꼭 소중한 정보 그리고 따뜻한 우리 이웃의 얘기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까지 네, 안녕.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